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IP라든지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든지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IP하고 도메인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 계신가요? 자, 이 IP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컴퓨터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P를 외우기 힘드니까 사용하는 게 바로 도메인인 건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는 CMD가 돌아가고 있죠. 제가 요거는 그냥 종료를 할게요. 자, 그냥 여기서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새롭게 하나만 더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S lookup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쓸 일이 없어요. 네이버.com 딱 쓰게 되면 네이버의 IP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com이라는 건 뭐냐면 요런 IP들에 대한 별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통 도메인과 IP는 1대1의 관계는 아니고 1대 다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com으로 접속하게 되면 실제로 요 4개 중에 어떤 걸로 접속이 된다? 이거는 랜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중에 하나 IP 하나만 복사해가지고 접속을 해볼 건데, 접속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접속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해당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접속이 안 되게끔 아예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홈페이지도 그냥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스타벅스 co.kr이라는 게 뭐냐면 이 스타벅스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도 이렇게 도메인 검색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IP를 이렇게 쓴다고 나오죠. 근데 아마 이렇게 접속해도 접속이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접속했을 땐 접속이 됐는데 이렇게 IP로 접속을 하면 접속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접속이 되고 안 되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IP를 각각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com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뭐다? 도메인이에요. 도메인은 특정 IP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로컬호스트라는 도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방금 봤던 로컬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녀석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무조건이에요. 127.0.0.1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이 로컬호스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건데,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굴 말하는 거다? 바로 A를 말하는 거죠. 그죠? B 입장에서도 나를 말하는 거면 그 나가 누구예요? 바로 B,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말 그대로 로컬호스트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A 컴퓨터가 있다 해봅시다. 자, A 컴퓨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컴퓨터에서 지금 얘한테, 야, 너가 이 네이버로 좀 가봐. 네이버.com을 할까요? 네이버.com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네이버.com으로 가봐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뭘로 가냐면 해당 IP로 이동합니다. IP. 얘가 가지고 있는 이 IP로 이동이 돼요. 자, 그리고 B라는 컴퓨터로 이제 또 B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이 B라는 컴퓨터한테 네이버를 딱 검색을 하게 되면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 IP로. 네이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매칭되어 있는 IP로 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A하고 B가 있다고 해봅시다.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한테 각각 너한테 로컬 호스트로 접속을 해봐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로컬 호스트. A한테도 그렇고요, B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로컬 호스트로 접속하라면 어디로 접속하는 거예요? 바로 A 자기 자신한테 접속을 하는 겁니다. B 입장에서도 로컬 호스트로 접속해라면 바로 B 자기 자신한테 접속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 로컬 호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다? 1, 2,
7.0.0.1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로컬호스트예요. 로컬호스트. 자, 그러면 127.0.0.1로 가라. 그러면 이 컴퓨터는 다른 컴퓨터가 아니라 내 컴퓨터, 나로 이동이 되라. 이동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컴퓨터가 있대요. 이렇게. 자, 네이버가 있고요. 네이버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두 대가 있다 해봅시다. 얘는 이제 A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B 컴퓨터가 있대요. 자, 얘는 네이버기 때문에 N이라 쓸게요. 네이버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네이버를 요청하면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네이버 요청하면 네이버한테 날아가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27.0.0.1을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돌고 하다가 결국엔 자기 자신한테 갑니다. 자기 자신한테. 목적지가 자기한테 날아가요. 약간 개념이 조금 이상하죠? 자, 우리가 근데 카톡 보내면 카톡 같은 경우도 자기한테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개발할 때 중요하냐면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두 대가 있어요. 한 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대의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에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이제 MySQL 서버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MySQL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서버고, 그래요. 얘를 서버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자,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서로 다른 컴퓨터에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접속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다시. 자, 얘가 이제 컴퓨터예요. 그래요. 얘가 서버를 합시다.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퓨터가 있다 해봅시다. 컴퓨터 1, 컴퓨터 2, 컴퓨터 3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컴퓨터에는 얘한테는 서버가 깔려 있고 컴퓨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MySQL 클라이언트,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로 접속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마다 각각 IP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해당 IP가 1.1.1.1, 그 다음에 얘는 1.1.1.2, 그 다음에 얘는 1.1.1.3 이런 식으로 그냥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MySQL 명령에다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MySQL, 이걸 실제로 명령을 내린 거다 해볼게요. 그 다음 H라고 썼어요. H. 아까는 U라고 썼죠. 자, H를 쓴 거는 얘는 H는 뭘 말하는 거냐면 호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1. 그 다음에 1, U, 루트 이런 식으로 쓴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얘가 접속기에서 이걸 쓰게 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디로 접속한다? 당연히 1.1.1이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는 얘로 접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1.1이 아니라 2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디로 접속한다? 바로 얘한테 접속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3이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3한테 접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서버로 갈지에 대한 수단인 건데, 그런데 보통 개발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이제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 되면 컴퓨터를 두 대를 마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각각의 서버로 접속을 한단 말이에요. 서버로.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두 개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자, 보통 개발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 한 컴퓨터에 접속기도 깔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같이 까는 거예요. 서버도 같이.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깔면서 MySQL D도 같이 깔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바로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각각의 컴퓨터에 여기에 접속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서버에 결국엔 접속을 하고 싶은 건데, 컴퓨터를 두 대를 놓고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컴퓨터에 대해서 접속기랑 서버를 같이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h 그 다음에 여기다 127.0.0.1이라 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 했죠? 바로 나 자신, 내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로컬호스트랑 똑같은 말이에요. 로컬호스트. 얘랑은 완전히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로컬호스트 쓸 거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략하는 게 가능해서 결국에는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서버라 했을 때 우리가 접속키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자, 그냥 여러분들이 127.0.0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별도의 컴퓨터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1.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명령어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자, 그러면 얘는 요런 IP, 요런 서버를 가지고 있는 녀석한테 이제 접속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딱히 없죠? 자, 그러면 딱히 없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접속한다? 바로 내 컴퓨터에 있는 서버로 접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 MySQL 서버가 몇 개 있냐면은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가지 서버에서 목적지를 생략하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나한테로 이동합니다. 내 서버. 그래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자기 자신 컴퓨터에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로컬호스트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 그 서버가 돌아가고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IP만 변경을 해도 그 해당 서버로 접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서버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겠지만, 자, 여튼간에 이게 바로 뭐다? 로컬 호스트에 대한 개념이다. 결국에는 로컬 호스트란 건 뭐다? 나 자신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